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나를 속인 거야?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제 당신을 속였어요? 저는 정말 당신과 어머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믿어줘요. 더 이상 내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 네가 한 짓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긴 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73세 김경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찬이와 함께 살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며느리 여정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키고 결국 요양원에 보내버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와 제 아들이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저는 줄곧 혼자 지내왔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낯설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아들 찬이는 결혼 후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마을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 외로움을 조금씩 달랬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다가오거나 남편 제삿날이 되면 마음 한켠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함이 밀려와 그날은 항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아들 찬이가 뜻밖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반가운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그리웠던 아들의 목소리, 제가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을 단숨에 녹여내는 듯했습니다. 찬이야, 그래. 호주 생활은 어때? 많이 바쁘지?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을 너무 오래 보지 못한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엄마 저 호주 직장을 정리하고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요.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엄마도 챙기고 싶어요. 한국 본사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외로웠던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 찼고 이제는 외로운 생활이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집이 다시 활기와 행복으로 가득 차리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며느리 여정이도 함께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혹시라도 손주라도 생긴다면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 같아 더욱 설렜습니다. 아들의 말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그렇게 아들 내외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매일이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며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할 날들을 생각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그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아들 내외가 돌아온 후 저에게 닥친 현실은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찬이와 며느리 여정이가 집을 정리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내외라 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집안 가득 아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니 그동안의 적막함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리웠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여정이도 밝은 얼굴로 함께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찬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 일 때문에도 들어왔지만 이제 엄마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여정이도 엄마랑 살고 싶어 하고요. 엄마만 괜찮다면 이 집은 팔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요? 네, 어머님,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잖아요. 저희랑 같이 살면 어머님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은
조심스럽게 느껴졌지만 그 속에는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제안은 저에게 커다란 기쁨이자 고민이었습니다. 이 집은 저와 남편이 함께 쌓아왔던 소중한 기억들이 가득한 곳이라 떠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그 시절의 모든 순간들이 이 집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아들과 함께 살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결국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추억을 쌓아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저는 며칠 후 찬이와 여정이와 함께 부동산을 찾아가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판 후 받은 돈은 며느리 여정이에게 맡겼습니다. 여정이가 저에게 적금에 넣어 노후 자금을 불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여정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제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좋은 조건으로 적금도 넣고 어머님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불려드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여정이가 워낙 똑똑하고 경제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느꼈기에 그녀에게 믿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정이는 계속해서 저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금융상품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분야에 조금 아는 게 많으니까 어머님께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아들 찬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여정이가 재테크 쪽으로는 꽤 알아요. 저도 믿고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믿어도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족이니만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정이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께 편안한 노후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 꺼내 쓰실 수 있게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모습이 참으로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정이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따뜻한 말들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정아, 정말 고맙구나. 너희 덕분에 내가 마음이 놓이는구나. 어머님, 저희 가족이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잘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과 함께 앞으로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여정이가 책임져 준다는 말에 큰 부담을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이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는 정말로 아들 내외와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처음엔 아들 부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적막했던 집이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이 점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TV를 보고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찬이와 여정이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모두가 모여 차를 마시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텃밭에서 토마토를 땄는데 어쩜 그렇게 탐스럽게 잘 익었는지 몰라. 어머님, 어쩜 토마토도 그렇게 잘 키우세요? 어머님이 정성 들여 가꾸신 덕분에 그런 거죠. 다음엔 그 토마토로 샐러드 만들어 드릴게요. 그녀의 다정한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나누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모두 씻어내 주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고 제 삶에 다시금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또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더 단단히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찬이는 출근 준비를 하고 여정이는 저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정이가 저를 도와주며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저에게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에는 제가 새로 배운 프렌치 토스트 만들어 볼까요? 그래, 여정아. 너랑 함께 요리하면 뭔가 새롭고 재밌구나. 그녀는 요리를 하며 저에게 새로운 레시피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대화하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여정이는 요리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즐겁게 해주었고, 저는 그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이 빵을 이렇게 눌러서 구우면 더 바삭해져요. 다음엔 어머님 혼자서도 이렇게 해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정이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제게 작은 일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물 온도를 너무 뜨겁게 쓰시면 가스비가 많이 나와요. 찬희 씨 혼자 돈 버니까 생활이 빠듯하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전과 달리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구나, 여정아. 다음부터는 신경 쓸게.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여정이는 그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지적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물 온도, TV 소리, 전기 사용량 등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지적이 계속되다 보니 점점 저를 위축시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TV 소리가 너무 커요. 시끄러워요. 여정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경제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찬이가 출근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여정아, 오늘도 엄마 잘 부탁해. 그리고 항상 고마워. 당연하지. 어머님께 내가 딸처럼 잘해드려야지.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여보. 여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찬이가 나가자 여정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여정아, 오늘은 내가 집안일 뭐 하면 될까? 어머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발 좀 알아서 하세요. 제가 바빠 죽겠는데 일일이 제가 말씀드려야 해요? 여정이는 점점 더 날카로운 말투로 저를 대했어요. 찬이 앞에서는 다정한 며느리로 보이던 여정이가 찬이가 없는 자리에서는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지고 저는 매일같이 불편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여정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상처 입히고 매 순간 저를 위축시키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괜히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찬이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싫었고 그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며 견디던 어느 날 여정이는 제 핸드폰을 냉장고 안에 넣어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찬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여정이가 갑자기 제 핸드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또 핸드폰을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 못 하시네요. 요즘 자꾸 이러셔서 걱정돼요. 여정이는 찬이 앞에서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몰라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핸드폰을 분명히 여기 두었는데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정이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며 찬이에게 말했습니다. 찬희 씨, 요즘 어머님이 자꾸 물건을 어디 두셨는지 잊어버리셔서 정말 걱정이에요. 이러다 큰일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하지만 속에는 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찬이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죠?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눈빛 속에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로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떠올리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왜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 두셨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핸드폰을 넣어 두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구나. 여정이는 찬이 앞에서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점점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여정이는 계속해서 저의 작은 실수를 부각시키며 저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찾지 못하는 작은 일조차도 마치 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었고, 찬이에게는 제가 점점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정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또 물건을 찾지 못하세요? 요즘 들어 자꾸 이러시니 정말 걱정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찬이 앞에서 항상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무시하는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타니 씨, 저도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찬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고 저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들어 정말 많이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찬이가 진지하게 제안했을 때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안에서 제 존재감은 사라지고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참아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여정이는 작은 일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며 저를 몰아세웠고 그때마다 제 마음은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씩 마음속에서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 간의 평화를 깨뜨릴까봐 입을 다물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정이는 또다시 제 실수인 것 마냥 찬이에게 말했습니다. 타니 씨, 어머님이 오늘은 신발을 방에다 두셨지 뭐예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정이의 그런 말들이 쌓이면서 찬이의 마음속에서도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찬이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정이는 요양원에 저를 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주 보호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는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고 저를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사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유서에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며 보호자가 일 때문에 충분히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찬이 역시 여정의 말에 설득되어 요양원에 저를 보내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가시면 치료도 받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자주 찾아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아들의 결정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정이는 서류 작업을 착착 진행하며 저를 요양원으로 보낼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녀는 찬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니 씨,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이게 최선이에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자주 방문하고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요. 찬이는 여정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아들의 마음은 여정이의 말에 완전히 휘둘리고 있었고 저는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날 찬이가 차에 짐을 실으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이의 진심 어린 표정이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낯선 환경에 겁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들, 낯선 방, 모든 것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찬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금방 다시 올게요. 여기서 잘 지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강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첫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는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내는 동안 제 마음속에 조금씩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 상주하는 간병인 순례 씨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치매라고 하셔서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으세요. 항상 정리정돈도 잘하시고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저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직원의 말을 듣고 저는 여정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조작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례 씨는 찬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제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드님, 어머님께서는 치매 증상이 전혀 없으세요. 제가 몇 달간 지켜봤지만 어머님은 치매 증상 없이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혹시 며느님께서 아드님께 잘못된 정보를 주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통화를 들은 찬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여정이의 말만 믿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던 자신을 자책하며 여정이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찬이는 여정이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여정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정이는 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그 남자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어머님 돈으로 차 바꾸려고.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여정아,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는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여정이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이번에 명품 가방도 몇 개 샀어. 어머님 돈인데 뭐 어때? 그동안 고생한 내 보상이라고 생각해. 우리 즐겁게 살면 되는 거잖아?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 큰 돈을 바로 너한테 맡기냐? 아무튼 지금 그 돈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니 좋다. 여정이와 그 남자의 대화는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고 그 말만 믿고 하나밖에 없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자신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아들은 곧장 요양원에 있는 저를 찾아왔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니? 찬이야? 엄마, 너무 죄송해요. 여정이 말만 믿고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요양원에 보낸 거 정말 후회해요. 오늘 여정이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엄마 적금을 든다고 했던 돈도 그 남자와 마음대로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여정이가 그랬다는 거야? 직접 확인했어요. 엄마, 여정이가 그렇게 엄마와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이에요. 여정이가 엄마가 자꾸 치매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엄마와 얘기하는 걸 피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다 여정이의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찬이야, 괜찮다. 엄마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어. 내가 더 힘들었겠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내 돈까지 그렇게 썼다니 정말 괘씸하구나. 엄마, 이제 여정이랑 이혼하려고요. 엄마께 상처 주는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상간남 소송도 진행하고 여정이에게 위자료도 청구하려고요. 엄마 돈 함부로 쓴 것도 꼭 돌려받을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 곁에서 잘 모실게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찬이야, 괜찮다. 엄마도 사실 여기서 좋은 어르신들과 지내면서 외롭지 않았어.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우리가 못된 여우를 집안 식구로 들여놨던 거네. 부디 이번 일 잘 해결되길 바란다. 알겠어요, 엄마. 일 마무리하고 엄마 모시러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찬이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받았고 위자료와 상간남 소송을 준비했다고 해요. 몇 달 후 찬이는 법원에서 승소했고 집에 남아있던 여정이의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승소했어. 네가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이간질했어. 그리고 엄마 돈까지 멋대로 썼다는 것도 다 알아.
이제 너랑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 지금 당장 나가. 너희 짐은 이미 다 싸놨으니까.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남자랑 잘 먹고 잘 살아. 제발 찬희 씨. 우리는 가족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가족! 내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렇게 하고도 가족이라고 말하니?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대접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 몰래 쓴 엄마 돈도 꼭 갚아야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고 찬이는 한편으로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홀가분함을 느꼈다고 해요. 다음 날 찬이는 요양원에 있는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오래 기다리진 않았죠?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됐어요. 엄마랑 다시 살 준비다 했어요. 그래. 아들 짐은 어제 다 싸놨단다. 그래도 몇 달 동안 지내던 곳이라 막상 떠나려니 조금 서운하긴 하네. 그래도 다시 너랑 함께 살 수 있다니 엄마는 정말 행복해. 엄마,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못된 여정이는 이제 없으니까 마음 편히 지내도 돼요. 이제 그 집에서 엄마와 나 둘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봐요. 아버지의 빈자리까지 제가 다 채워줄게요. 그렇게 우리는 집에 돌아와 함께 집안 정리를 하고 찬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국꽃을 사와서 집안을 예쁘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게 되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답니다. 지금은 아들 찬이와 서로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들과 저는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긴 여정 속에서 배신과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찬이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겠지만 끝까지 진실을 믿고 나아가면 따뜻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힘든 순간을 함께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길 바랍니다.